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습니다.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.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각으로 이제 속보 나온 걸 보면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뭐 오늘 다들 이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. 당시에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고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가지고서 그 계엄이 있었던 그날 밤에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아니면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등과 통화했던 내역들이 있는데 그 통화했던 타이밍들을 보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 다시 국회 여의도 당사로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오는 과정들마다 이들과 통화를 했어요. 여기는 한덕수 전 총리도 포함이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던 특검이 굉장히 긴 시간 조사를 받았죠. 23시간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는 합니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이정주 기자는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?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검 취재해보면 조은석 특검은 굉장히 치밀해요. 생각보다. 예. 네, 3대 특검 중에 가장 이제 검사 경험도 많고 내란 특검이 규모도 큰데 사실 조은석 특검의 직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여기는 그 조은석 특검이 쓴 책 보면 그 수사기법이라고 예. 그 비매품인데 제가 예. 3회독 했거든요. 그래요? 네, 거기 보면 뭐 사자성어를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이거 무협지에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. 저도. 예, 예를 들면 간신의 7가지 종류 뭐 장간 뭐 방간 저도 처음 들어온 단어들을 막 기록하면서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도 자주 인용하시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속됩니다. 네, 영장 발부될 거예요. 그래요? 네, 근데 그 이미 다 짜놓고 마지막 퍼즐을 부른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했을 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제가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위험하다 느낀 게 이제 최근에 2가지에서 느꼈는데 그 사진 보세요. 그 31일 날 나간 날 네. 추경호 원내대표가 피골이 완전 상접이 됐어요. 예. 네, 원래 말랐거든요. 예. 근데 여기 광대뼈가 보이더라고요. 더 말랐다. 네. 근데 자기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난 당당하고 난 전혀 이거는 지금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. 왜 살이 빠질까요? 바깥에 있는데. 굉장히 독특한 추리네요. 네. 일단 제가 뭐 특검 안에 들어가 CCTV 본 건 아니니까. 예. 저는 이제 그림자를 보고 그 형상을 추정하는 방식을 쓰거든요, 보통. 야, 이건 체중으로 추리하는 건 또 처음 보는데. 제가 깜짝 놀랐어요, 사진 보고.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하는데 모 취재원이 저한테 전화 와서 국민의힘 사람 그러더라고. 이 기자도 사진 봤어?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도 사진에 집중하고 있어요. 예.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가 그날 이제 통화를 홍철호 정무수석, 한덕수, 윤석열 이 순서대로 해요.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. 그러면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작 가장 제가 물음표 뭐냐면 한동훈하고는 통화를 안 해요. 이상하죠. 당대표가 지금 둘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. 당사 옮겼다가 국회 갔다가 막 서로 텔레그램 얘기도 다루고 막 하는데 아니 당대표하고 둘이 합의해서 모여서 설사 그게 방해할지라도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. 한 방향으로 하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목소리를 모으면 끝날 얘기거든요. 네네. 근데 계속 바깥 사람하고 통하잖아요. 왜?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은 자기로 촉발된 그 계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하고 싶어 하죠.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현역 의원들 몇 명 벌써 한 3주 됐어요. 그 이미 여기 참고인 소환 다 당하고 갔거든요. 그 사람들이 이제 취재원 얘기 들어보면 갔더니 현역 의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. 한덕수가 다 불었네. 네. 그러니까 계엄을 이미 추경호하고 그 당시에 표결 해제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한덕수 총리가 다 불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가뿐하게 가서 진술하고 왔다. 가뿐하게. 예.
그 텔레그램도 뭐 포렌식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있을 거고요.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법리 큰 흐름에서 보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과 직결돼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원내대표 그 최고 지도부에서 이런 의사결. 그러면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씨 게이트 이거는 헌법 정신을 가치를 완전히 유린한 거잖아요.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를 유린한 거잖아요. 여론조사로.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이제 내란이라는 부분에 정부 여당이 완전히 동조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 저희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잖아요. 사법부만 가면 영장만 가면 그렇죠. 지금도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희 댓글에 뭐 수원 판사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. 수원사인방. 말하자면 그 특검에서는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서 이걸 발부할지 기각할지가 결정이 되겠죠. 뭐 보통 이런 식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사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동안의 어떤 영장 발부 내용들을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뭐 이정주 기자 얘기하셨지만 특검에서 준비해 놓을 거 다 해놓고 마지막 그 퍼즐로 지금 끼워 넣는 거라고 치면 발부의 가능성이 실릴 수도 있겠으나 그죠. 이게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또 그만큼 없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속보로 나온 내용들 중에서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전에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해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12.3 비상계엄 선포가 되기 전 그 해의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때 뭐 자리가 있었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 자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모임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. 명태균 게이트로 시끄러워진 게 이제 9월 달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한참 스트레스 지수가 왕창 올라가 있을 때죠.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?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? 지금 이제 제가 만약 기자들한테 취재 지시를 할 수 있으면 빨리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취재한 내용들이 있으면 방송 끝나기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겠죠? 뭐 저희가 그럼 내일이라도 살펴보고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인데요. 12월 4일 그러니까 내란의 밤 그 지나고 새벽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들 중에 법무부에 검찰 특활비 삭감 및 검사 탄핵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날 오후 12월 4일 오후에 휴대폰으로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. 그리고 나서 그날 밤 12월 4일 밤에 있었던 일이 소위 말하는 안가회동입니다. 이상민, 김주현, 이완규 등과 함께 안가회동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전화기는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 삭감, 뭐 검사 탄핵 이런 거는 그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자료들이 오갔던 것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계엄 다음 날 이런 내용들을 문건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. 이건 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? 그렇죠. 이게 지금 사후적으로 지금 범죄를 꾸미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만들려고. 근데 박성재 전 장관은 제가 이번에 이거 취재하면서 처음에 좀 많이 헤맸던 게 모 취재원이 그러더라고. 이분이 약간 그 경남 의령인가 청도인가 그 출신이잖아요. 말도 좀 짧으세요. 경상도 사람이고. 기자들 뭐 물어보면 일단 반말을 툭툭 해요. 뭐 안 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도 아니고 초면 왜 반말을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취재하다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했는데 그분이 스타일이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무장해제를 시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덕수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보는 순간에 거짓말하네 이런 느낌이에요. 이것도 말을 만들고 있구나. 근데 박성재 전 장관은 제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.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그 주변의 평가도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데 이 사람이 그 딴소리를 하면 거짓말하는 거래요. 묻는 말에 질문 안 하고. 그러니까 짧게라도 뭔가 답을 하고 짧게 평소 자기 모습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그런데 질문을 A라고 했는데 뭐 B라고 답한다든지 C라고 답한다든지 말이 길어진다든지.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정족수를 확인했습니까?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손가락 하니까. 그렇게 하면
우리는 계엄을 계획한 적도 있고 그 자리에서 계엄 문건을 지시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그럼 또 물어봐요. 아니 그게 아니라요. 손가락으로 한 적 있었냐고. 그러니까 계엄 문건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. 네, 그런 식의 논법을 많이 쓴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가 취재한 걸 딱 종합을 해보면 주요 그 교집합에 박성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. 네, 여기 사람들은 안가해동만 생각하잖아요. 네. 그 계엄 전에 한 일주일 전 11월 26일 날 그 이복형 금감원장 당시에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같이 모이거든요. 그때 4명이 모이는데 이제 삼부토건 그 논의한다고 모인 거예요. 본인들은 이제 모임을 다른 명분으로 말하죠. 근데 주요 국면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. 하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 있으니까 예,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신이 이런 문건을 만들고 했던 것을 그 이후에 있을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들은 박종호 이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었죠. 아니 그 어제 밤에 우당탕탕 난리가 났어요. 그 상황이 아직 일단 국회에서 일단락은 했지만 완벽히 정리됐다 안 했다도 몰라요. 그리고 그 시점에는 제2의 쿠데타를 한 해 만에 또 그럴 때예요. 무슨 국회 청문회를 준비를 해요. 청문회 준비를 그렇게 미리미리 하시는 분이라면 청문회 그동안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본인의 태도가 있었는데 국민이 다 봤는데 말이죠. 예,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